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가 지연되면서 개장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모래사장을 볼 수 있는 유달해수욕장이 폐쇄된 지 18년여 만에 복원됩니다. 목포 주차장에서 차량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차량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신세계와 현대 등 유통 대기업들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입점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완도군의 핵심 사업인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5월 말로 예정됐던 준공기일이 2개월 연기되면서 개장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 등 4대 축제를 한꺼번에 개최한 완도군. 축제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 군수는 5월 완도 관광객들에게 해양치유 체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양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치유 시설 체험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체험 안내 플래카드까지 내걸린 완도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 해양치유 센터 건물은 외형만 완성된 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치유 핵심 시설인 해수풀장 등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당초 5월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90%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입산 대리석 등 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5월 잦은비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또 화물연대 파업을 해가지고 천장 공사 등 인테리어가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이 잦아진 것도 공사 차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완도군은 7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준비 작업을 거쳐 9월에는 반드시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최전 기간에 맞춰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양치유의 핵심인 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운영진 교육과 홍보 활동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준공과 개장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모래사장을 볼 수 있는 유달해수욕장을 복원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쯤 복원 작업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대교와 고화도를 마주보는 곳에 자리 잡은 유달해수욕장입니다. 수질 부적합과 모래 유실 등으로 지난 2006년 폐쇄됐습니다. 유달해수욕장은 폐쇄된 지 18년여 만에 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변 양옆으로 120m와 50m짜리 수중 방파제를 세우고 콘크리트 계단 위에는 파도를 깨는 소파 블럭을 설치합니다. 수중 방파제가 설치되지 않은 쪽으로 바닷물도 유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15톤 트럭 2,200대 분량인 22,000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채우게 됩니다. 모래 유실이 예상되는 만큼 목포 해수청은 3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공 뒤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3년간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모래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달해수욕장 복원 사업은 모두 5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목포 유일의 모래사장이 복원화 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연 4회 실시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0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신속 안내와 긴급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은 전남 지역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매년 1만여 명 안팎을 보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청년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금전적 지원을 최대 70만 원까지 늘리는 등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자리와 주거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탄 10대들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들이 절도범들의 주요 범행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로 옆 공터. 10대 청소년들이 주차된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차량 문을 열고 무엇인가 들고 나옵니다. 이들이 차 안에서 훔친 것은 담배와 라이터였습니다. 계속 추적 관찰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터리가 일어났던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눈에 쉽게 띕니다. 이 같은 차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 터리를 당할 위험이 더 큽니다. 무안의 한 공영 주차장. 주차된 20대가량의 차량 가운데 5대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습니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안 보고. 올 들어 발생한 청소년들의 차량 터리 범죄는 목포에서만 10건 등 전남에서 수십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실 때 사이드 멀리가 잡혔나 안 되나 시정장치 꼭 하시고 차량 내에는 귀중품이라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많이 주차된 공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세계와 현대, 롯데 등의 유통 대기업들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에 입점시키기 위해 저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년 뒤인 2027년이면 광주의 유통지도가 크게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소상공인의 상생 대책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현재 광천동 부지를 중심으로 백화점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의 요구사항인 광주시 소유도로 77m를 백화점 부지에 편입하는 대신 신세계가 우회도로 90m를 내놓는 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듣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교통 혼잡 대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복합 쇼핑몰 단지 후보로 거론되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3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광주시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3자 공모 지침이 마련되면 오는 8월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확장뿐만 아니라 어등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 그룹에 더해 롯데 쇼핑몰이 공모에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신세계와 현대가 잇따라 들어설 경우 5년 내 호남권 유통시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롯데그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 중 가장 먼저 광주 복합 쇼핑몰에 뛰어든 더 현대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형편. 하지만 유통 대기업들이 속도를 내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희망하는 대로 복수의 쇼핑몰이 광주에 생길 경우 생존권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중소상인들 전체 피해가 안 가게. 유통 대기업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7년이면 광주의 유통 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공약이자 광주시장의 공약인 쇼핑몰 입점에 속도를 내는 만큼이나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함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 인근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 등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최근 국립공원 지정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호남 정맥의 끝에 자리한 광양 백운산.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식물은 830여 종, 멸종위기종 등을 포함한 동물도 72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까닭에 10여 년 전부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문제까지 겹치며 지난 2015년 시민 8만 3천 명이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까지 했지만 산 인근 주민의 거센 반대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 고로쇠, 능이 등 임산물 채취가 어려워져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를 끝으로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학술림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가 임도 개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이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고 국가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는 과정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산에 도로를 임도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개발되는 이런 산림은 국립공원 지정에 크게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운산은 국립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충분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임산물 채취는 기존에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지리산이라든지 내상산 지역에서도 임산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 8기 광양시가 해당 사안의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주거 자격이 주어졌던 탓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요.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땅의 품질은 높으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한 중산층 임대주택이 광주에서 처음 선호해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나대지입니다. 이곳에 2026년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한 광주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주 목적으로 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고급화 전략이 특징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지상 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36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용 면적의 중소형 평형 460세대가 들어섭니다. 중산층 3, 4인 가구의 선호를 반영했습니다. 입주 자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4인 가족 월 소득액이 810만 원대인 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합니다. 가구 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190%, 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세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도 30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를 보장한 것도 특징입니다. 임대료는 완공 시점 주변 시세의 평균 72%, 일반 공급보다 30%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품질. 특별건축구역답게 설계는 국제공모를 통해 확정됐으며 도서관과 돌봄 공간, 운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섭니다. 지상 1층은 공원화해 완전 개방됩니다. 오는 8월 첫 삽을 뜨면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입주 계층을 중산층에 확장해서 그 무주택 시민에게 누구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의 선입견을 깨고 민간 분양에 집중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 다만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 등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좋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5곳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신안군 도초도가 포함됐습니다. 자산어부 등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도초도는 매년 6월 수국정원에서 100여 종의 수국을 볼 수 있고 마을 전체에 팽나무 숲길이 펼쳐져 있는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곱창김으로 불리는 기존 이빠디 돌김보다 생산량이 많은 햇바디 1호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품 품종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햇바디 1호는 생산량이 일정치 않았던 기존 이빠디 돌김에 비해 높은 씨앗 부착률로 수확 횟수가 늘고 생산량도 많아 양식 어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품종보호권 결정으로 향후 20년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한조선과 지역대학 3곳이 취업 연계 인턴십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조선과 목포대, 목포해양대, 조선대 등은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농기계 임대소를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과 영농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무안군은 아침 일찍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대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 출고하는 사전 출고제도 함께 운영합니다. 강진구는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광진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는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영암군과 영암한국병원은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영암을 전지훈련장으로 선택한 선수단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무안해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트럭에 실려있던 생선 등이 도로에 쏟아져 2시간여 동안 도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완도군 노화읍의 한 양식장에 정박돼 있던 1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30대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완도 소방서는 선박 수리 작업 등을 하다 유증기가 폭발한 걸로 보고 선정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펜싱팀이 지난달 27일부터 충남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인전에서 금은동 각각 1개씩을 획득하며 선전했습니다. 여자예패 개인전에서는 김향은 선수가 결승에서 강원도청 이신희 선수를 15대 7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고 박소영 선수는 동메달을,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최세빈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광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기구인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김 사무처장의 경찰 연행 과정에서 폭력 진압이 벌어졌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과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는데요. 목포는 24도를 보이지만 강진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 바깥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한평이 26도, 영암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이 26도, 장흥은 27도로 덥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2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겠고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키파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제로, 보존제 제로, 알콜 제로. 홈키파 제로로 안심, 효과는 확실. 21년 연속 1위 키파키파 홈키파.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역은 1년 중 4개월을 태양 없이 보낸다. 카메룬의 바람은 좀처럼 세게 불어오는 법이 없고, 우즈베키스탄에선 2개의 국경을 넘어야 겨우 바다를 만날 수 있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만 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LNG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까지 지구상 어디서든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을 찾아가는 일.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이미 있던 땅에 깃발을 꽂은 순간 신대륙이 되었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때 새로운 작품이 되었지. 일상의 말들이 놀라운 음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나타도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디에지.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새로운 맥크리스피네. 우릴 춤추게 하는 색다른 바삭함. 새로운 맥크리스피부터 다양한 치킨 메뉴까지. 치킨도 맥도날드다.